다음 주 금요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죠. 그래서 4명의 후보가 막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대선 후보 최종 결정 전에 마지막으로 4명 경선 주자 측 인터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캠프 인사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튜디오에 모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 대장동 일타 강사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분이죠. 원희룡 후보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장동 요즘 일타 강사로 통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장동은 물줄기를 다 잡았고요. 이제는 백현동으로 백현동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문제는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뭐 후보님을 모셨으니까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딱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정치인싸에서 여기였던가요? 예, 정치인싸에서 역정을 내셨는데 왜 이렇게 역정을 내셨어요? 우선 라디오 생방송 중인데 제가 좀 흥분을 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랬죠. 예. 그리고 평소에 알던 원희룡의 모습과는 상당히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참 개면적더라고요. 나도 왜 그랬지 싶은 게 있는데 뭐 변명은 아니고요. 뭐 차라리 저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제 아내라서가 아니라 그 의견을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 학회에서 제명하겠다느니 죄목을 나열하면서 뭐 고발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위압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냥 고분고분 넘어가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반발한다는 게. 근데 좀 조그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그 후보님 입장에서는 부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후보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부인이시라면 만약에 그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면 영부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검증 대상에 올라가시는 분이고 그냥 비교를 한번 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 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당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의혹 제기라든가 아니면 제 아내가 제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전문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실은 유은혜 장관의 교육부에서 자살 방지 전국 학생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셨나요? 예. 최근까지도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의견 개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학교에서 제명시킨다. 그리고 뭐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를 일을 가지고 화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건 다른 사람이었어도 저는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맞섰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주일 전 문제를 계속 길게 여쭙고 싶은 아니, 생각은 특히 없는데. MBC고 이 자리라 그러니까 제가 거듭 정중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흥분한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점만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은 부인을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 제기 방식과 내용이 좀 잘못됐다. 바로 이 점이잖아요. 아니, 의견 개진한 걸 가지고 학회에서 제명시키겠다. 학회는 자율적인 학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현근택 변호사가 아마 이런 문제의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소시오패스라는 규정 자체가 그럼 상대 후보를 대단히 모욕적으로 그건 근거도 없이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문제의식으로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건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내가 아내를 믿는 입장에서 난 잘못까지도 같이 책임지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민간학회에서 제명시키겠다는 얘기를 왜 이 권력자의 입으로 하느냐. 초점이 그거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죠, 후보님. 거듭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놀래게 해서. 앞으로는 아무튼 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뭐 이른바 그 대장동 일타 강사, 이재명 때리기 이런 게 좀 솔직히 정치적으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되게 지지율 반등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지율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 앞에 닥쳐 있는 제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역시 그러면 초점은 대장동이 일단 1차로 맞춰졌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공익 제보를 받은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신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채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 이거를 제기를 했고 일부 언론은 구체로 2억이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일단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공개를 하신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검증은 우선 그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도 간접 확인을 했고요. 이제 이게 이제 그 공익제보 내용과 녹취록 내용이 그러니까 연결되느냐?
연결됩니다. 나중에 검찰이 이 수사를 안 하고 덮을 수는 있어도 수사 내용을 조작은 안 한다고 봅니다. 뭐 주말에 영장을 칠 텐데요. 근데 이제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 사이에는 그리고 유한기 사이에는 구체적인 전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 디테일에서 뭐 서로 간에 핑퐁할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유한기 현재 포천 그 도계공 사장은 자기는 김만배의 얼굴도 모른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사실 무근이라고 했죠. 고로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디테일의 그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한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뭐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유한기가 그렇게 부정하는 정도는 자기 그 올가미를 점점 더 옥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당초 그 초점은 유한기 그다음에 황무성 두 사람 대화에서 나오는 시장님의 명이라고는 그 대목이었잖아요. 애당초 이제 초점을 맞췄고 그 관심을 끌었던. 그 시장님 이름이 명이었나요? 아니요. 시장님의 뜻, 시장님의 명에 따라서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김만배 씨로부터 2억 원을 하여간 수억 원을 받은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행위의 동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설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시점도 그러니까 이 사임 압박은 1월 16일 호주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임을 그 유한기가 컴퓨터에서 뽑은 거에다가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도장까지 찍었는데 그건 2월 6일이고요. 실제 사임한 거는 3월 11일인가에 가서 사임 처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이 건너간 시점에 따라서는 동기에 겹치는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해서 찍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맥락, 사임 압박이 시작됐던 그 시점부터 사임이 공식 처리된 시점까지 일어났던 일들과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저의 주장인 거고요. 네, 특정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유한기 씨 인터뷰는 지금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기 씨 했던 주장을 받아서 대신 질문을 아마 드리면 유한기 사장은 아마 해명할 기회를 주면 인터뷰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사임 그 압박을 했던 것은 황무성 그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문제가 될까 봐 사임 요청을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그러면 녹취록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지금 사후에 어떤 언론에선가 그런 재판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그 얘기가 나오고. 한겨레가 그렇게 보도했었죠. 예. 뭐 연관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점에서 우선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건이라는 게 사기 사건이라는 게 자기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돈 빌려서 안 갚은 것에 대해서 공범으로 돼서 결국 돈까지 물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기소는 2014년에 됐지만 재판은 2015년 8월인가 9월에 즉 사임이 끝나고 한참 뒤에 1심 재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판 때문에 이게 사임을 시키려면 기소된 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금전 관계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 옆에서 어떻게 알았죠? 저는 사전에 몰랐으리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그걸 몰랐을 거다? 기소 단계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 판결문이 나오고 하니까 되는데 이것은 시간 타임라인 순서가 우선 안 맞아요. 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그랬다면 정식으로 보고해 가지고 징계 처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3월 11일 전후에 사임 인사하러 오니까 내가 능력을 아끼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임을 하는지 어리둥절했다라는 또 전혀 엉뚱한 알겠습니다. 이 안드로메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서로 이빨도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홍준표 후보가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 장학 퀴즈 하냐고 후보님한테 그러시고. 장학 퀴즈 아닙니다. 지난번에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질문하는 게 그렇게 아프신가. 예. 그러니까 국정을 이제 챙기다 보면 아주 이제 기본 그 팩트라든지 기초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니, 디테일은 모를 수 있고요. 디테일을 모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수소 얘기 나왔던 건 제가 화학식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어요. 예. 프레임을. 예. 본인이 러시아 가스랑 원전을 얘기하면서 수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가스로 만들 거냐 원전 전력으로 만들 거냐.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그 두 가지 있다면서요. 그 산업과 연결돼서 물어봤더니 어디에 방점을 줄 거냐 그 취지였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엉뚱하게 이걸
중학교 과학 문제로 돌려가지고는 저를 굉장히 야비하고 고약한 사람이라고 어저께는 뭐 역겹다고까지 네, 했는데요. 야비하고 역겹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서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제가 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의 그 멘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저께 발언을 해주신 거요. 지난번에 했던 질문은 본인이 강원도 가서 또 수소경제를 만들겠다고요.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소 문제 물어보면 또 경기를 일으키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수소경제 하려면 탄소세 문제가 될 텐데 재원 마련 때문에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원희룡 당신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검사가 취조를 하듯이 하면서 본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련의 토론 과정에서 그럼 평가를 해주세요. 홍준표 후보는 아직 국장을 맡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비약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자, 제가 홍준표 후보한테는 10년 후배고 손아래 사람이겠죠. 네. 그리고 왜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만 그렇게 골라서 묻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언론이든 국민이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사실은 훨씬 더 불리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질문을 대하는 진지함과 태도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은가.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는 높게 나올까요? 그건 제가 국민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예. 뭐 계속 부인을 하시는데 그래도 또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와 연대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저로 단일화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뭐 온갖 여의도에 썰이 돌아다니니까요. 윤석열 캠프에서 혼자 고려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단일화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지금 군불대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 원희룡으로 단일화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 혼자 지금 희망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 윤석열 쪽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일도 예. 관심 없고 의지도 없다. 생각도 여지가 없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후보님께서 지금 일주일 후면 그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저의 승리를 확신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리, 도덕성, 가짜 정책, 가짜 업적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나라를 바로잡을 그런 비전에 대해서 원희룡이 앞으로 11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장장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와 누구도 옆에서 대신해 줄 수 없는 장기전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거기에 되치기 당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후보 원희룡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은 뭐 지지율이 어떻다 시간이 짧다 이러는데 시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원을 찍으면 원이 되고 원은 이재명을 잡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와 함께했습니다.